첫 번째 달려보죠. 대형 사고 친 박규영입니다. 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 배우 박규영 씨가 SNS를 통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즌3 내용 일부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자, 오징어 게임 시즌3 촬영장에서 쉬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뒤에 다른 출연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거, 저거. 네, 맞습니다. 이 배우 박규영 씨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위트홈, 셀러브리티 등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오징어 게임 촬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은 이 시즌3를 촬영하던 중에 찍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규영 씨의 뒤편에 이 게임 진행요원의 복장을 한 또 다른 인물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스포일러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얼굴을 감싸는 두건을 착용하기는 했지만 일부 드러난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시즌2에 출연했던 주요 등장인물로 추측이 된다는 건데요. 이 인물은 시즌3에 이 게임 진행요원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혀 전해진 적이 없어서 아이고야. 만약 추측이 맞다면 이 시즌3의 중요한 반전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넷플릭스는 비밀 유지 서약까지 할 정도로 보안에 철저한데, 야, 이거 이러다 뭐 위약금 무는 거 아닙니까,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삭제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다 퍼진 상태입니다. 보도도 됐고요. 제가 사실은 뭐 리얼리티 예능 프로라든지 추리물에 이런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뭐 이렇게 넷플릭스 같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진 이런 건 아니고 내용을 공개했을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스포일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저 역할을 함으로써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넷플릭스에서 판단할 걸로 보고요. 계약서가 아주 중요하긴 한데 아마도 있을 겁니다. 내용을 미리 공개하면 촬영할 때 다 알 수 있잖아요, 본인들은. 뭔가 거액을 물 수 있는데, 글쎄요, 아주 그 선상에 있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직 위약금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안경 맞추고 먹튀입니다. 식당 먹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안경원의 남성 입장. 자, 전날 주문했던 안경테가 맞지 않아서 온 건데요. 직원과 함께 안경테를 보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그러다가 딱 골랐어. 자, 낙점한 안경테를 쓰고 보더니 아이고 진짜 잘생겼네. 자, 자기 얼굴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자, 직원이 안경을 만들러 간 사이 의자에 앉아서 티타임 하면서 족을 턱 올려놓고 자, 그러고는 또 자, 잠시 후 이제 안경 다 됐어. 안경을 딱 써보는 저 남성.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객님 이거 추가 요금은 꼭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를 딱 건네자. 아유, 속구만 살아. 나 걱정 마세요. 나 입금할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갑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입금은커녕 완전 잠수를 탔다는 슬픈 사연인데요. 이게 깜빡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떼먹을 작정을 한 건지는 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제보자께서는 대구에서 40년째 안경원을 운영 중인 안경사인데요. 지난달 9일에 80대 남성이 와서 이제 안경테하고 렌즈를 고르고 이걸 맞춰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경테하고 렌즈 합쳐서 2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렇게는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 다음 날 온 게 지금 저 영상 속의 모습입니다. 10일이었죠? 그래서 기존보다 4만 5천 원이 더 비싼 안경테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분 추가 비용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안경이 맞춰지니까 갑자기 이 돈은 계좌번호 주면 내가 15일 있다가 12월 25일 안쪽으로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니죠. 저번 달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이죠. 그래서 꼭 보내주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알았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랬는데도 한참 지난 저번 달에 있던 일인데 지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좀 쉽고 반응이 없다는 거, 이거 깜빡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 제보자는 평소에도 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깎아달라고 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웠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손님을 믿고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전달한 거죠. 어떻게 네. 됩니까? 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좀 애매하다. 좀 범죄로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매장에서 결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아예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서 연락을 끊었다면 조금 더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에 대해서 약속을 조금 못 지킨 거기 때문에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해 들어서 약간 더 속이 좀 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떤 좀 나쁜 의도의 어떤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행위자도 80대 남성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예. 너무 단정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해서 이게 사기인지 뭐 책략 절도인지 등등 법률 구성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말하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예. 피해는 경미하지만 분명히 법적인 구성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해야 연락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송 보시고서라도 빨리 좀 값을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메뉴판의 배신입니다. 자, 음식 메뉴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배신 당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제보 만나보시죠. 자, 한 유명 프랜차이즈 메뉴판 냉면과 찰떡, 궁합인 고기만두가 저렇게 딱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알도 큼지막한 이 왕 고기만두 개수가 무려 6개. 자, 이게 또 사장님 추천의 인기 메뉴라니 믿고 주문했는데 와 3개, 딸랑 3개. 아니 아까 사진 속에 6개, 3개 어디 갔어? 네, 제보자 역시도 이하에서 매장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사장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사진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3개가 맞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이 메뉴 사진이 잘못돼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이런 일을 직접 겪었다고 생각하면 이해되시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웃으면서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뭐 죄송하다 사진을 바꿔놓겠다고 해서 뭐 환불 같은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며칠 뒤에도 사진 속 만두가 여전히 6개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냥 전화로 대충 사과만 하고 넘어갔구나 이런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리뷰로 남기고 제보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해당 리뷰에 이 3개에 4,000원이라고 해도 주문을 했을 거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허위 광고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는 오늘도 계속해서 6개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제보자가 배달 플랫폼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좀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잘 읽어보면 이 메뉴 사진은 연출된 이미지니까 실제 조리된 음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보자 역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인데 이건 뭔가 좀 리뷰를 남기고 항의를 하고 싶지만 사실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리뷰 하나가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참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이거 사진 없이 만두 3알 적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업체에 대해서 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미니 푸차인접 한번 달려볼까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야, 광고 속에 햄버거랑 실제 햄버거랑 두께 같은 거 본 적 있어?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넘어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야,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개수가 다르잖아. 이건 사기지, X. 자, 일단 박 변호사님이 요거는 개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만한 아기 만두를 만들더라도 차라리 요만히 만들어서 6개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크기가 이만하게 보이는데 이만한 거 용서해 줍니다. 근데 개수가 적은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우리 손 변호사님. 네,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끝까지 따지다 보면은 미리 고지가 돼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6개라도 표시를 안 했어요. 6개가 있는 사진만 보여줬지 6개 보냅니다. 6개 사신 거예요. 6개 팔아요. 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상술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뭔가 이런 항의를 받았을 때
아, 제가 실수했으니까 세 알 더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이거 세 알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게 아쉽네요. 안 돼요. 저거요. 저거 3개 지우면 돼요. 위에 3개든가 밑에 3개든 지우면 되잖아요.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요만해도 6개가 돼야 돼요. 차라리 개수는 맞춰주십시오. 부피는 적게 하더라도. 아니 그리고 사실 만두는 비주얼이에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6개가 하나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예. 자연스럽게 슬쩍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콜라 한 박스가 놓여있는 집 앞입니다. 음식 배달기사 위층으로 고고! 자, 배달기사 잠시 후에 배달 마치고 내려오는데 곧장 콜라 박스로 가더니 비닐을 뜯고 콜라 2병을 깼합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비닐까지 뜯어가면서 가져가는 건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상습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제보자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콜라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어느 날 완료 문자를 보고 확인하러 가니까 콜라가 한 박스인데 2개가 빠져 있던 거예요. 2병이 이제 2개 콜라가 비어 있던 걸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해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배달 기사인데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전혀 뭐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에헤이. 자연스럽게 딱 뜯어가지고 2개만 딱 떼가지고 에헤이. 포켓에 딱 인마에 포켓하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예.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콜라 절도 말고도 이분 3번 절도를 당했다고 해요. 뭐 쌀도 한번 당하고 2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옷도 절도 당했다고 그러고 정말 콜라 2개 너무 양심 팔지 말자 신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당혹스러운 집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집들이에 초대해준 친구에게 너무 서운했던 30대 남성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이성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몇 달 전에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고민해서 10만 원짜리 접시 세트와 고급 양주, 휴지 한 박스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저녁을 사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배달시키자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친구가 집에 마실 것도 없고 음식도 아직 안 시켰다면서 아이만 돌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친구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친구 남편이 퇴근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저희 부부와 친구가 같이 편의점에 갔는데요. 친구가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넉넉하게 10캔 정도를 저희 부부가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음식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사람이 넷인데 요리를 어떻게 3개만 시켰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남편을 타박을 했습니다. 이후에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제가 오늘 재밌었어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우리도 재밌었고 고마웠어. 저녁 식사 정산할게 라면서 식사값 18만 원을 둘로 나눠서 9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25만 원 정도의 집들이 선물도 하고 맥주도 사줬는데 초대한 본인이 이렇게 식사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식사 비용을 나눠내자는 친구 이해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사친입니다. 자, 잠깐만. 야, 백대. 뭐라고? 정산? 밥값 18만 원, 9만 원씩 반띵을 하자고? 야, 다혜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건 아니지. 너 갖고 싶다던 접시 세트 10만 원, 네 신랑 좋아한다는 양주 13만 원, 두루마리 휴지 한 박스 만 원, 맥주값 만 원, 도합 25만 원. 거기다 우리 부부 너희 집까지 가느라 드린 차비. 야, 그런데 9만 원을 밥값을 내놓으라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여사친입니다. 어머머, 이 말하는 것도, 야, 박지윤, 너 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가 접시 세트 사오라고 했어? 내가 우리 수호씨 좋아하는 양주 들고 오라고 했어? 너네 부부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야, 밥값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집들이 선물이 얼마니 뭐니 하면서 물을 타려고 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박지윤 진짜 장가 가더니 완전 이상해졌어. X. 자,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사실 저희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굳이 한번
그 X의 어떤 한번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혹시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박 교수님. 네, 뭐 이게 옳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들이 나는 너희 축하해주기 위해서 집들이를 나 혼자도 아니고 아내랑 같이 가 있고 나름대로 정성껏 선물도 준비했고 내가 그다음에 맥주도 샀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너희 집에서 마셨는데 이제 와서 꼭 다 배달 음식 먹었는데 그걸 반반 내자 그러는 건 난 너무 무례하게 느낀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뭐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나온다던가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 전 손절. 네. 그리고 뭔가 이해할 만한 얘기를 좀 해서 이해를 해줘. 요즘 집을 너무 넓혀서 뭐 생활비도 없어. 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박 변호사님. 사회생활 불가능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5 나왔죠. 그래서 다 계산이 돼요. 본능적으로. 그럼 중국 음식을 25만 원씩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채소. 만두도 6개가 돼야 되는 것처럼 25를 맞추든가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오히려. 이 손님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25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5가 안 되잖아요. 갈 때 다른 선물도 주면서 맞아. 보내야 됩니다. 근데 9만 원을 달라니요. 사회생활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예. 백다연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요. 네, 경호님, 저게 무슨 집들이인가요? 손절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 그럼 선물을 영수증 청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